다음의 글은 푸른 역사에서 펴낸 한국 고대사 일권에 나오는 내용의 글입니다. 현도군을 축출한 뒤 고구려 지역의 여러 집단들은 압록강 유역에 일찍 자리를 잡고 있던 손호 집단의 장을 왕으로 삼아 연맹체를 형성했다. 이 연맹체 구성의 기본 단위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나이다. 나는 그 음이 노내 납과 통하고 내 천이나 양 등으로 기술되었다. 이 나는 만주어로 나, 일본어로 나, 여진어로 나한의 발음으로 표기되며 내 천을 뜻한다. 이들 나 집단은 기원전 3세기 이후 압록강 유역의 철기 문화가 보급되고 사회 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유력한 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압록강 유역의 천변과 계곡 지역에서 성장한 지역적 정치단위이다. 그리고 국가 형성 단계로 본다면 국가 형성 이전의 시원적 소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지역 정치 집단을 형성한 큰 촌락이나 성을 홀, 꼴, 구루라고 지칭했다. 이음을 한자로 표기한 데서 고구려의 구려라는 명칭이 비롯되었다. 고구려 명칭은 구려 앞에 미칭으로 고를 추가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송호정 교수님의 글입니다. 송호정 교수는 강단 사학계를 대표하는 고조선 역사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야 사학계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에게 송호정 교수는 거의 공공의 적대상 맨 앞줄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단 사학계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의 지지라도 받으셔야 할 텐데 선뜻 나서는 분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여러 차례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공이란 것이 생기신 듯합니다. 나름 학문적 발전도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나 고구려라는 나라 이름에서 앞글자 고자를 미칭으로 보는 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던 5부족들 중 연노부에서 가운데 글자 노자는 노비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것은 미칭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학자들이 이웃 오랑캐 민족들에게 미칭을 붙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 멸칭으로 부르는 것이 상례임을 고려해 본다면 고구려의 앞자 고를 미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는 높을 고자로 보고 높은 지역에 사는 구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즉 고하의 고자가 아니라 고저에서의 고자로 보는 것이죠. 이는 연나라 장수 진계가 요서와 요동을 정벌하고 설치한 5개 군들의 이름만 봐도 쉽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우북평을 보자면 이는 북평의 우측에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북평 또한 북쪽의 평지 정도로 이해됩니다. 즉 북평이라는 지명 앞에 좌우에 우자를 붙여 우측에 있는 북평군 즉 우북평군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상곡군에서 앞자 상자 또한 윗상자로서 윗지역의 골짜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요동군과 요서군은 요하를 기점으로 좌우 동서 지역을 관장하는 군현의 지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에서 앞자 고자는 미칭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위치 특성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는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호정 교수께서는 홀이나 꼴 그리고 구루를 뭉뚱그려 큰 촌락이나 성읍 정도로 이해하시고 계신 듯 보이는데 피차 일반이겠지만 이 또한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홀이나 꼴 이 촌락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일단 동의합니다. 고구려는 산지에 터를 잡고 있었다고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고 평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계곡을 따라 거주하고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으므로 비록 힘써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배불리 먹기에는 부족하다. 홀이나 고리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고을이라는 단어도 파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곡을 그들은 골짜기 즉 골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곳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골자가 마을을 의미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구루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책구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는 한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앞 글자 책자는 한자로서 머리쓰개 책자입니다. 즉 한나라가 고구려의 지배층에게 책이라는 두건, 종류 등을 하사하기 위해 만든 작은 성을 책구루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구자를 뒤에 루자와 합쳐
구루라는 한 단어로 볼 것인지 가운데 구자도 한자의 뜻인 해자 등으로 이해할 것인지는 각자의 주장과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 송호정 교수께서는 나자를 노, 나, 네, 나, 납 등과 함께 쓰였다고 주장하고 계신 듯한데 나는 이 나자가 구루에서 루자와 혼용되어 사용되곤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사투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성읍국가의 도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 초기 주나라의 봉건 국가들은 대개 성읍국가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초기 국가 형태와 형성 과정은 동서양 공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음 루로 시작된 성읍국가라는 단어가 차츰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나 혹은 라 등으로 변형되어 쓰이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신라 등에서 보이는 뒤세 글자라 조차도 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죠. 이처럼 루자를 성읍국가의 도성으로 본다면 한국 고대사의 의문점들이 하나 둘 풀려나가는 현상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위서 동이전 한조에 등장하는 국가들 먼저 보면 자리모로국, 구로국, 염로국, 사로국, 말로국, 천로국, 막로국 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구려에서 쓰이던 루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처음에는 로자로 변형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무슨 로국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서 동이전 변진조를 보자면 변진발로국, 변진락로국, 변진감로국, 호로국, 변진동로국, 사로국 등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바로 루가 로로 변형되어 이름 지어진 나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한에서 더욱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 루가 로로 변했다가 다시 나나, 사, 나, 야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각 민족들이 선호하는 모음이 오나 우에서 아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것으로 봅니다. 일종의 사투리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국가라는 한자의 원 우리나라 말인 나라가 파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진에는 불사국, 변진구사국, 변진안사국 등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흐름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구사한국이 그럴 것이며 말로국, 이사국, 민호국, 전호국, 소노국, 환호소노국, 귀노국, 오노국, 노국, 구노국 등도 모두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됩니다. 고구려에서 처음 시작된 작은 성읍국가라는 정치체제가 마한에서 변진, 그리고 바다 건너 외까지 연계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루나, 로나, 노나라, 사 등으로 명명되었던 나라 이외의 월지국, 원지국, 원양국, 소석세국, 대석세국 등의 나라 이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하는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앞서 마한 진한 변환에서 한이라는 글자가 산융, 종족들이 왕을 일컫는 말의 변형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으로, 즉 군주를 호칭으로 쓰이면서 그들의 정치체제 일부가 한반도 내부로 유입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할 듯합니다. 연장 진계의 침공이 있기 전에 요서와 요동 일대에는 예맥 숙신, 동호 산융 등이 혼재했었다고 앞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동호만은 비교적 나중에 유입된 민족을 보여지며 그들은 별개의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했었던 듯합니다. 그리고 예맥 숙신 산융 등은 수백 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을 혼거해 살면서 서로 융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한반도 내에 무려 100여 개의 다양한 이름의 국가들이 존재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바다를 건너 일본 열도까지 진출한 것이고요. 끝으로 백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백제는 소수맥의 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글을 보도록 하죠. 위서 동이전의 글입니다. 또 소수맥이 있다. 고구려는 나라를 세울 때 대수 압록강에 의지하여 거주하였고 서안평 북쪽으로 소수 동가강 가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구려의 다른 성이 소수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소수맥이라 하였다. 소수맥은 좋은 활을 생산하였는데 이른바 맥궁이 그것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를 예족 계열로 보고 백제를 맥족 계열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백제라는 나라 이름도
맥 혹은 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죠. 즉 박이라는 나라 혹은 민족 이름 뒤에 제 또는 지라는 박을 수식하는 글자가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는 아마 성씨의 시자가 나라 이름으로 쓰이면서 박씨 즉 박지가 되고 다시 백제로 변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백제의 중국어 발음은 바이지입니다. 즉 백제는 박씨들의 나라라는 것이지요. 월씨족이 월지가 되는 이치이지요. 송화강 유역의 부여에 살던 고구려의 주몽은 맥족이 살던 압록강 유역으로 도망쳐 오게 되고 그곳에서 맥족 계열인 소수맥과 조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선호는 소수에 살던 맥족의 이름으로 보고 있으며 연노부나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에서 연노, 전로, 순노, 관노처럼 소선호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 소수에 살던 소순호에서 소선호로 변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선호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소선호는 여자 이름이 아니라 부족의 이름 같습니다. 그러므로 소선호는 소선호 출신의 여자라는 것이겠죠.